아니 연극 치료를 하시지 왜 미술 치료를 하세요? 이래서 연극 치료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날 찾아보고 바로 시작했죠. 거기서 저분을 만났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강원도 고성이 어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고성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을 때였어서 고성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 통일되면 대박나 이러셨어요. 근데 갑자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통일을 염원하면서 사는 곳이 있다고? 대박이 나려면 통일이 돼야 되니까 여기 왔다 가시는 분들이 여행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보면, 그리고 이제 뭐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여행 왔다가 저랑 이야기 나누고 조금 더 남편을 새롭게 알게 됐다, 아내를 좀 새롭게 보게 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러고 나면 되게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최고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이아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고성입니다. 강원도 고성에 온 이유는 저희 연극치료의 선배님 김소진 선생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김소진 선생님 인터뷰하고 그리고 마음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색색 패키지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참여하는 그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색깔을 찾아드릴 거예요. 그런데 보면 별명란이 있는데요. 별명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걸로 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차근차근 채우시면 돼요. 서랍들 보이시죠? 글로 가서 찾아오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세 장을 꺼내 오시면 되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서 어떤 거는 그때그때 계속 변하잖아요. 또 어떤 모습은 조금 유지가 되는데, 오늘 설명을 드릴 건 유지가 되는 특성 중에 일부분을 기억하시기 좋으시라고 색깔로 설명을 드려요. 내가 이런 특성이 있다고 했지? 라고 떠올리시는 거를 저희가 탄생색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성장하실 수 있어요 하는 게 성장 색깔이고, 이렇게 하면 균형을 맞춰서 나답게 사실 수 있어요 하는 게 나다움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섬세한 감수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섬세한 건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고 남들보다 좀 더 깊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 색깔은 주홍색이고요. 조금 더 앞장서고 조금 더 도전하실 수 있으시면 더 성장하실 수 있어요 하는 거고, 균형을 맞추는 색깔은 빨간색인데 요거는 약간 현실적인 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도 충실히 살아가실 수 있으시면 균형을 잘 맞추실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상황이나 타인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예리함이 있으셔서 보이는 좋은 강점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가지고 태어나신 색깔이 주황색이고요. 얘는 기억하시기 좋으시라고 산뜻한 바람, 따뜻한 바람을 떠올리시라고 하는데요. 이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혼자 막 가지 않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분. 성장 색깔은 녹황색, 연두색이고요. 요거는 조금 때로는 천천히 좀 받는 것도 한번 익숙하게 즐겨보세요 하는 거예요. 함께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이미 있으시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시면 균형을 잘 맞추실 수 있어요. 표현력이 진짜 좋으시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것들을 되게 풍성하게 잘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경청을 잘 하시는데 귀로 듣지 않고 약간 마음으로 듣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나의 좋은 태도들, 좋은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를, 저기 나무 상자들 보이시죠? 저기서 4개씩 골라오시면 되고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 아야진에서 마음관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소진입니다. 신학과를 나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연극 치료를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제가 원래는 이제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기독교 교육과를 갔었는데요. 이제 가서 지나면서 알았어요. 제 안에 그만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막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런 게 저한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이제 교회는 너무 좋아하고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연극팀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공연을 계속 올렸었어요. 근데 올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연극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대학로에 나가서 스텝 활동을 했었었고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공연 끝나고 들어오면은 막 11시잖아요. 아이가 되게 불안정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만두고 다른 일들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울증도 되게 심하게 오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미술치료 이런 거를 본 거예요. 근데 보면서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변에 미술치료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전화로 이제 물어봤어요. 그분이 저한테 아니 연극치료를 하시지 왜 미술치료를 하세요? 이래서 연극치료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날 찾아보고 바로 시작했죠. 거기서 저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효원쌤이 저한테 정말 처음으로 연극에서 권위자에게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를 저한테 알려주셨었어요. 저의 어린 시절 기억을 막 꺼내서 연극으로 했었는데 되게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그거에 저 안에 되게 엄청 크게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저는 진짜 제가 치료받아서 약간 연극치료의 한 증인처럼 좋아하면 정말 되게 달라져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남편도 이제 같이 배워가지고 같이 하게 됐어요. 선생님 어떻게 고성에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늘 약간 귀촌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회가 되지 않고 또 일이 많기도 했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선뜻 나서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또 코로나 때 일이 다 없어지고 비대면으로만 상담을 진행했던 시기라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고 얼른 냉큼 움직였습니다. 근데 많은 곳 중에서 고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느 분이 저한테 강원도 고성이 어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고성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을 때였어서 고성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 통일되면 대박나 이러셨어요. 근데 갑자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통일을 염원하면서 사는 곳이 있다고? 대박이 나려면 통일이 돼야 되니까 통일을 꿈꾼다고? 하는데 갑자기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고성하고 와보고 그냥 바로 결정했습니다. 상점을 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상점을 생각한 거는 아니었었고요. 그냥 서울에서처럼 외부로 강의를 나가거나 개인 상담 같은 정도를 했었는데 근데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상담은 좀 깊이가 있고 회차가 하루 만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좀 가볍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 상담의 맛을 보는 이런 거 해보니까 괜찮네, 재밌네 라고 하는 그 앞단을 좀 만들고 싶어서 심리상점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귀촌하고 처음에 몇 달 동안 펜션의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했었어요. 알바를 했었는데 관리사무소가 정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들렸다 가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또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해서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라고 편하게 들락날락하면서 요청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곳이 관리사무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을 좀 관리해주는 사무소가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 않게 그냥 진짜 지나가다가 들려서 제 요즘 마음이 이런데 왜 이럴까요? 이런 이야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관리사무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시는 분들 중에 기억에 남으신 분 계세요? 여기가 되게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 중학교 1, 2학년 여자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부모님이랑 대화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요즘 뭐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 잘 이야기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이걸 하면 검사를 했을 때 요즘 조금 뭐 힘든 시기구나 이런 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힘들어? 이렇게 딱 물어보면 갑자기 애들이 막 엉엉 울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여행 왔으니까 엄마 아빠랑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면 좋겠어. 그냥 되게 제가 뭔가 이 가족에게 좋은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들이 중학생인데 늘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사실 되게 뭐 요즘 힘들어? 뭐 이런 얘기 엄마랑 갑자기 밥 먹다가 하기 좀 웃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기가 있으면 여기 나가서도 엄마랑 이런 얘기 좀 해봐 뭐 이런 얘기하면 대화하시겠다고 아이도 대화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왔다 가시는 분들이 여행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보면 그리고 이제 뭐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여행 왔다가 저랑 이야기 나누고 조금 더 남편을 새롭게 알게 됐다 아내를 좀 새롭게 보게 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러고 나면 되게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그 모토가 문득 만난 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응원을 받으려고 막 간 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저 뭐야 하고 들어갔는데 뭐야 응원 받았네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그렇게 피드백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게 보람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상점이 영국치료 하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셨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좀 궁금해요. 연극 치료는 제가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일이긴 한데 사실 문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막 표현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효과적인데 그러지 않고 뭔데?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을 그 마음까지 가는 데는 저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기까지가 지역에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상점을 차린 게 귀촌하고 2년 있다가 차린 건데요. 2년 동안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두 가지의 길을 계속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길은 이렇게 조금 가볍게 계속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어 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를 한쪽으로 간다면 한쪽으로는 원래 제가 진짜 하고 싶었었던 그 연극 치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세팅이나 사람들에게 그거를 접근하게 할 수 있을까는 계속 제가 고민해야 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석배 씨하고 네네. 공연도 네네네네. 같이 네네네.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치료적인 작업일 수 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선생님 보시기엔 어때요? 저희가 이제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그것들을 저희가 낭독극으로 대본으로 정리해드리면 그거를 낭독극 공연을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예술가들이 그거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연극을 계속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랑 저희 남편이 잘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려와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너무너무 이야기가 보석 같은데 이분들은 가치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그런 이야기 되게 흔한 이야기 아니야? 뻔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들으면 어느 이야기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계속 공연을 만들고 있고요. 그것도 치유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면 같이 협업하시는 배우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하시는 배우분들은 조이봉 배우님이랑 같이 하고 계신데 그분은 아예 저희랑 같이 극단이시고요. 최근에는 하재숙 배우님이 같이 하고 계신데 그분은 원래 아야진의 귀촌에 살고 계시다가 이번 작품부터 같이 또 하시기로 하셔서 한 분씩 한 분씩 좀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기획의 제목이 연극치료 어따 어따쓰니 쓰니? 네네네네. 서울에 있을 때 저는 연극치료사로서 되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분야에서 나는 어느 정도 위치일까? 내가 잘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를 계속 비교하면서 스스로 평가하면서 늘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역에 내려오고 나서 이제 불안하지 않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 몇 명 없어서 내가 최고다 이런 게 있고요. 그거보다 더한 거는 내가 진짜 하고 싶었었던 치료 작업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없었던 것들을 하게 되니까 비교하지 않고 그냥 차곡차곡 나의 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치료 작업 이런 것들을 해 나가니까 좀 자신감이 쌓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야기로 뭐 연극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막 캠프 같은 거
거를 산바다에서 막 진행을 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었었던 게 뭐였지? 내가 생각하는 연극치료는 뭐였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니까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거나 이런 것도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어떻게든 연극치료가 묻어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였는데? 라고 하는 거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연극치료를 어디다가 쓸까? 이렇게 저렇게 엄청 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연극치료라. 진짜 나로 살 수 있게 해준 힘이다? 그 전에는 진짜 계속 저로 살지 못하고 저 선생님이랑 같이 자정 공연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옷을 계속 껴입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나 괜찮아? 나 이거 지금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확인받기 위해서 옷을 계속 껴입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 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 살 수 없게 돼가지고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하면서 옷을 다 벗어내고 다시 그냥 저로 서는 그런 거를 제가 그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늘 뭔가 확인받고 싶고 뭔가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연극치료를 배우고 연극치료사로 살면서 여전히 사실은 계속 그런 게 남아있긴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전보다는 훨씬 가볍게 조금 더 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향후 계획이나 소망이 있으시다면 처음에는 저 진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공간이 돼서 막 아침마다 막 줄을 막 쫙 서 있고 막 이런 공간을 정말 상상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되게 어려워하세요. 상담 뭐 이렇게 하면은 심리 뭐 이런 거 좀 어려워하시고 진지하고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키워가는 거는 보다 저는 오래 가는 공간이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100년 정도 가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가면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늘 거기 있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울에 막 분점을 내고 뭐 도시마다 한 군데씩 있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곳보다는 정말로 찾아왔을 때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공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가 왔다가 나중에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친구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여유가 되시면 한번 오셔서 김소진 선생님도 만나 뵙고 색색 패키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 문득 받는 응원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즐거운 드라이아이